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과목이 가지는 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대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활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좋은 도구를 가진 평범한 사람은 아주 우수한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이게 요즘의 진리입니다. 예전에는 평범한 사람은 결코 우수한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 시대는 좋은 도구를 가진 평범한 사람은 얼마든지 그 우수한 사람, 전문적인 사람들을 능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따라서 이런 툴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에 어쨌든 뭐 이거 입력하고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없죠. 안 그래도 시험 매겨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잘해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죠? 머리 안 쓰고. 근데 함수 쪽은 그냥 비워둔 사람이 거의 태반이고. 자, 어쨌든 이게 어려워요. 이 함수를 적용한다는 것이. 물론 함수라는 게 쉽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반복적인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결국은 우리가 좀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자, 이제 챗GPT나 오늘 이제 다른 걸로 해볼 건데, 책에는 챗GPT로 풀이하는 과정이 있어요.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얼마나 쉽게 얘가 해결이 될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렇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질문을 얘한테 던져줘야 되는, 그거에 대한 감을 여러분 익히면 돼요. 자, 이제 앞에 챗GPT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주로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챗GPT가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고, 그 말고도 이러한 종류의 성능을 보이는 것들이 여기 이제 요약되어 있는 게 특징하고 제조사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챗GPT는 일단 뭐 범용 AI고 코딩에 강하고 작문이나 분석 쪽에 좋은 결과를 내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는 오픈 AI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공동 창업자였죠. 중간에 이제 지분을 내놓고 그 지분을 인수한 데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였죠.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진짜 거대 소프트웨어 회사가 굉장히 4차 산업혁명 딱 넘어오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이걸 기반으로 다시 이렇게 일어서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서비스죠. 어쨌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구글에서 내놓은 게 제미니, 그 다음에 토종,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챗GPT와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채팅 로봇, 혹은 여기 정식 명칭은 LLM이라고 되어 있어요. 라지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이에요. 언어 모델이고 생성형 AI라고 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정식 명칭은 LLM 모델을 사용하는 채팅 로봇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제품 이름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고, 클로드라는 것도 있고, 코파일럿이라는 것도 있고, 코파일럿은 이제 챗GPT의 마이크로소프트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이슈가 됐던 게 딥시크라는 게 있죠. 이제 중국 회사에서 아주 싼 퍼포먼스를 가지는 그래픽 카드로도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다 해서 이슈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오늘 사용하게 될 그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록은 그 X, 그 일론 머스크가 자기네 기업을 유지를 하면서 X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 스페이스 X, 우주선 이렇게 막 날려보내고 할 때 하는 스페이스 X. 그 다음 트위터를 인수하고 이름을 바꿨죠. X로. X라는 게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교차를 하죠. 그죠? 그래서 상호,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상호 교류한다.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가고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간다. 트랜스포메이션의 의미를 많이 가져요. 지구에서 우주로 간다. 우주에서 지구로 온다. 그래서 그런 상호 교차, 상호작용, 그 다음에 어떤 무언가의 변환, 이전, 굉장히 그 X 하나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을, 그냥 단순하게 X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사실은 약간 철학적인 거죠. 그런 걸 쓰는데, 거기에서
또 만든 게 그록이라는 게 있었고, 그록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록이라는 라지 랭귀지 모델,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챗GPT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무엇을 사용하든 인터페이스는 똑같아요. 그냥 네모 하나 딱 있어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 인공지능한테, 생성형 AI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 칸이 하나 딱 있는 건 똑같아요. 안에서 돌아가는 모델이 틀릴 뿐이죠. 답 내보내주는 것도 조금 자기네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다를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각각이 여기 특징이 있듯이 각각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더 좋은 결과를 내놓고 유리하고 그런 게 있어요. 자, 일단 브라우저도 이렇게 실행을 시키는데, 자, 그록은 여러분들 여기에 그록.com이라고 쳐도 되고, 원래는 x.ai라고 치면 이게 그록에 들어가는 주소입니다. 지금 같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오는 건 똑같아요. 여기 나오는 건 똑같고, 한글을 조금 그거 하고 싶으면 위에 번역 옵션에서 한국어 해가지고 번역하면 그냥 메뉴만 한글로 나올 뿐이죠. 자, 어떤 모델이든 간에 어쨌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를 바닥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죠. 언어 형태로 내가 질문을 줘야 되고, 언어 형태로 결과를 줍니다. 물론 이제 또 거기에 다른 모델이 붙어가지고 그림을 내놓는 경우도 있죠. 달리라든가 뭐 어쨌든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또 최근 들어와서는 동영상도 생성해주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주는 것을 우리는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이 프롬프트를 잘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궁극적으로 우리가 엑셀에 있는 함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어떤 식으로 줘야 되는가에 대한 게 주요 관심 사항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고 보세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야 될 게, 이게 언어 모델이죠. 내가 언어를 줘야 되고, 그 언어를 내부적으로 받아들여서 해석해서 이해를 해서 그에 관한 거를 인공지능 엔진을 돌려가지고 결과를 내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엔진이 영어로 돼 있어요. 비록 우리가 한글로 입력하지만 내부 엔진은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한글로 입력을 주면, 프롬프트를 주면 걔를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엔진에 넣어가지고 결과를 돌려서 결과를 영어로 나오겠죠. 그걸 다시 번역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글로 입력하지만 결과 자체를 영어로 발언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한글로 번역해줘 하면 또 그대로 한글로 번역해 줍니다. 근데 한글로 번역하고 하는 그 번역률이 꽤 좋아요. 그거는 우리 한글이 가지는 우수한 점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어쨌든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IT 강국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특히 이런 인공지능 그 모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글이 가지는 처리 능력이나 처리에 대한 자연스러움은 엄청나게 우수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세계 언어 학회 같은 데서는 이 한글에 대한 우수성을 이제서야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내놓고 있어요. 예전에는 솔직히 세계 언어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열강들에 대한 패권, 자기네들이 가진 우월성 때문에 약간 강제적인 면이 있었어요. 무조건 영어, 무조건 일본어, 무조건 중국어,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 순수하게 좀 보고 있어요. 그걸로 해보니까 결국은 퍼포먼스가 안 좋아요. 근데 한글로 한다고 했을 때 퍼포먼스가 너무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처리 능력도 좋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소리 글자죠.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세계 어느 나라 말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다 표현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 말은 다른 어느 나라 말을 모두 다 표현하지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자기네 나라 말이야 뭐 당연히 표현이 잘 되겠지만 다른 나라 말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 모델이 일반화돼서 갔을 때, 모든 나라에 대해서 통용이 된다고 갔을 때 제일 적합한 언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결론이 한국어로 나오고 있다고 해요. 언어학자들 입장에서는 세상에 이런 모델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한국어가 굉장히 지금 시대에,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걸로 발표도 되고 있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질문을 줄 때 잘 줘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글을 주면 이 한글을 번역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엔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잘 못 주면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의
생각이 잘못 전달이 될 수 있다는 뜻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글이 또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또 특성 중에 하나가 문장을 굉장히 길게 만들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 보고서 이렇게 쓰라고 하면 한 문장이 이만큼 길어요. 끝나질 않아요. 이런 문장을 만약에 인공지능 모델한테 이해를 시키면 번역을 하다 보면 이 뜻이 그대로 전달이 안 돼요. 얘가 몰라요. 혼동이 돼요. 다르게 전달이 될 우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그 인공지능 제법 같은 경우를 사용할 경우에 문장을 굉장히 짧게 잘라서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길게 하지 말고 문장을 빨리 끊어가지고 이 문장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내가 생각할 문장을 또 끊어가지고 짧게 해가지고 요거를 또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차피 다 모으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명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것만 잘 생각하면 돼요. 절대로 문장 길게 만들지 마세요. 그게 우리 습관이기도 한데 길게 만들지 말고 짧게 잘라가지고 인식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어차피 들어가면 자기가 다 이해를 해요. 근데 문장을 길게 해버리면 자기가 이걸 구조화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잘못 이해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고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다. 일단은 여기 그룹 C도 이걸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직 로그인이 안 된 상태로 나오죠. 그죠? 로그인이 안 된 상태는 혹시 그 나오는 사람 있으면 그 전 시간에 한 다른 사람이니까 로그아웃을 시키세요. 자, 로그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일단 요 세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사전에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나 나는 뭐 X에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요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구글 아이디는 다 가지고 있죠. 얘를 누릅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했다면 이렇게 목록이 나오죠. 아니면 다른 계정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정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아무나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어쨌든 접속할 수 있게 하죠. 그래서 난 이미 돼 있는 거 이거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리에서는 항상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개인 프로필이 딱 나오는 상태가 되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면 좋은 이유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것들을 이력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히스토리인데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질문과 결과에 대해서 다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어가지고 계속 할 경우에는 저걸 불러가지고 그대로 거기서 학습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계속 해 나가면 됩니다. 일단은 새로운 채팅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일단 요거 딱 하나죠. 하나인데 여기다 이제 질문을 주면 되는데 여기 요거는 이제 파일 첨부시킬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주로 PDF 파일, 웬만한 것들은 다 PDF로 변환할 수 있으니까 PDF로 첨부를 시켜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바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자, 바로 해보죠. 우리 요거 어쨌든 맨 처음에 어렵게 만들어 넣었는데 이 부분에 함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던졌냐면 여기 좀 길어요. 처음에는 왜? 얘가 아직 이 상황을 몰라요. 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체 표의 사이즈가 어떻고 셀 주소를 이용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위에 타이틀이 뭘로 되어 있다. 그 정도만 주면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돼요. 자, 엑셀 테이블이 B4H12에 주어져 있다. 그죠? B4H12에 주어져 있다.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이 범위에 표가 주어져 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고객명, 그죠? B4셀의 고객명, 그 다음에 C4셀의 검사구분 이런 식으로 각 열마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타이틀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하는 거죠. 처음이라서 이게 프롬프트가 길지 지금 여기 아직 얘가 정보를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줘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질문이 짧아집니다. 왜? 일단 그 전에 그 질문한 것에 대해서 또는 결과에 대해서 학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어쨌든 기존 이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정보를 준 거죠. 그죠?
정보를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포셀 위치에 들어갈 수식을 알려달라. 이렇게 짧게 명확하게 지금 내가 뭘 원하는지, 그죠? 이거를 전체를 한 문장으로 막 이어가지고 읽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자기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끊어주고 아이포 위치에 들어갈 수식을 알려달라. 근데 이제 단서가 주민등록번호, 위에 주민등록번호라는 걸 이야기를 했죠. 여기 디포셀에 있다라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에서 하이픈 뒤에 첫째 숫자가 1 또는 3, 요거는 문제 그대로죠. 문제 그대로입니다. 여기 뒤에 건 전부 문제 그대로입니다. 단, 추수, 미드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까지가 문제에서 그대로예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생겼는지 얘가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예시로 주는 거죠. 얘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가 답을 얻을 때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 예시를 주는 거예요. 요건 요렇게 생겼다. 결과를 줄 때 요러한 포맷으로 달라. 요런 결과든 입력이든 예시를 주면 얘가 대답을 굉장히 거기에 맞춰가지고 잘 줍니다. 그거를 조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값으로 되어 있다까지만 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Ctrl C, 아니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타이핑 해야 되죠.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줍니다. 엑셀 테이블이 B4 H12에 주어져 있습니다 해도 되고, 있다 해도 되고, 반말 해도 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어쨌든 문장 형태로 이해만 할 수 있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필드에 대한 설명이 쭉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셀들에는 실제 데이터들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I5 위치에 들어갈 수식을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에서 하이픈 뒤에 첫째 숫자가 1 또는, 요거는 문제 그대로죠. 어쨌든 여자로 구하시오, 구해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단, 주소 미드 함수를 사용해라.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8번째 값은 1에서 4 사이의 값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실행시키면 얘가 좋은 게 이렇게 결과를 바로 내줍니다. 결과 바로 딱 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설명을 또 해줘요. 이렇게 설명까지 해줘요. 이게 요거하고 비교해보면 여기 챗GPT에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이거보다 훨씬 상세하게 해주고 있죠. 더더군다나, 그리고 결과, 그 결과에 대한 약간의 동작 설명까지도 딱 해줍니다. 그러면 요거를 딱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딱 하면 바로 결과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해봤듯이 복사만 하면 다 끝나버렸죠.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설명도 많이 하고 되게 어렵게 했는데, 지금 그냥 질문 딱 던져주고 결과 나온 거 복사 딱 해가지고 딱 붙여넣기 해가지고 복사 딱 하니까 그냥 바로 해결해 버렸죠.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답만 주는 게 아니고 또 설명을 해주죠. 그죠? 근데 이게 내가 보기에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또 하면 돼요. 결과에 대해서 설명, 그 다음에 동작 원리, 그 다음에 주의사항도 이야기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단어를 넣는 게 좋아요. 설명을 해주는데 상세하게. 이렇게 결과에 대한 형식이나 포맷을 주어서 내가 더 세부적으로 띄어쓰기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면 띄어쓰기 좀 해가지고 안 해도 우리말은 잘 알아듣는데, 자, 이렇게 해볼까요? 또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각각별로 동작은 어떻게 하는지, 또 예시까지, 다른 예시까지, 그죠? 상세하게라는 말을 넣으니까 이렇게 원래 해줬던 거에 몇 배에 해당하는 내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걸 주의사항까지, 그죠? 이렇게 혹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라, 그죠? 너무나 또 추가 팁, 그죠? 또 오류 처리를 하려면 오류가 났을 때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 났을 때 또 어떻게 코딩해라는 것까지, 이거는 완전히 전문적인 수준까지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죠? 결국은 요약! 이래가지고 여기 앞에 너무 복잡하다, 딱 간면하게 필요한 것만 딱 요약도 해줍니다. 내가 이야기 안 해도 상세하게라는 말 하나 딱 넣으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해줍니다. 그것도 못 달라서 항상 이거는
끝에 들어가 있어요.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 한번 넣어볼까요? 충분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도움이 되었다니 기쁩니다. 추가 질문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국가는 인간적인 면도 들어가 있죠. 이런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틀렸을 경우에 내가 딱 넣어보니까 얘가 오류가 나요. 그럼 그 상황을 또 그대로 이야기해 주면 뭐 하니까 오류가 납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납니다.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까지 해요. 그리고 교정을 쫙 해줘요. 다시 해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시도해 보세요. 다시 해보니까 잘 됩니다 하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그 모델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이제 해볼까요? 이제 두 번째 문제부터는 앞에 충분히 이게 장점이 이런 거죠. 우리가 일반 검색기하고 다른 점이 일반 검색기는 다음에 다른 문제를 할 때는 똑같이 또 앞에 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얘는 이미 학습된 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질문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이거죠. if 사용해가지고 이거 하는데, 자, 요거 사실 필요 없어요. 제목, 검사 목수는 F4 셀이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건 필요 없어요. 나머지 셀들은 실제 데이터가 있다. 이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냥 앞에 줬는데 여기서부터 요 문제 그대로죠. 요것만 복사해가지고 딱 넣어줘도 똑같이 응답합니다. 자, 제2법 위치에 들어갈 수식을 알려달라. 검자 빠졌죠. 검사 항목수가 10 이상이면 검진일 더하기 10, 그 외에는 검진일 더하기 검사 항목수로 구합니다. if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 항목수는 숫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짧아졌죠. 왜? 앞에 이미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그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딱 이것만 날리면 바로 보여주죠. 그리고 설명, 수식 구성, 동작 원리. 아까 이제 내가 앞에서 추가적으로 뭘 해달라라고 질문을 또 던졌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고 그다음부터는 그 형식에 맞춰가지고 응답을 해줍니다. 그죠? 책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상세하게 나오죠. 그죠? 저기는 뭐 이 정도로 딱 해주는데 예시까지. 그러면 요거도 마찬가지로 복사 기능이 있어요. 바로 복사해가지고 내가 뭐 집어가지고 어떻게 할 필요 없이 여기는 오류가 났을 상황에 대해서까지 한 경우고 그 필요 없고 딱 요것만 복사해가지고 여기 딱 넣어버리면 바로 나오죠. 그죠? 여기까지 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당기면 되겠죠. 참 그때 어렵게 했는데 그죠? 너무 쉽죠? 그죠? 이렇게 사실은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이게 결과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설명도 주니까 그 뒤에 내가 다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요거도 해볼까요? 바로 이어가지고 요건 이제 짧게 돼 있죠. 나머지 요거 필요 없죠.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예시까지. 문제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문제 그대로만 한 거죠. 수를 거의 들어갈 정도로 검사 부분이 기본인 상당 부담금을 구합니다. 단 요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케이. 바로 구했죠. 썸이프 가지고 설명 달아주고 수식 구성해 이렇게 하면 되고 동작 원리 내렸고 또 라운드 함수의 각각 함수에 대해서 그죠? 예시까지 주의사항 데이터 범위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 형식에 대한 거, 오류가 날 경우에 대한 대처까지 문제에서는 필요 없지만 그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복사 딱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만 하면 끝이죠. 그죠? 너무 쉽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썸이프로도 풀 수 있지만 D썸으로도 풀 수가 있죠.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이 문제를 D썸 함수를 사용하여 풀이해 주세요. 반말해 보죠.
풀이해줘. 그러니까 뭐 바로 나와버렸죠. 설명도 해주고. 이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하면 조금 풀이가 B14, C15 일단 한번 해보죠. 이 밑에다가 얘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요걸 주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테리아인데 크리테리아가 B14, C15가 아니죠. 요거는 내가 알려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조건을 별도로 이제 구분해가지고 이 함수에 TER IA 아파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 있죠. 검사 부분이 기본 검진이 되니까 자기가 이거를 지금 해결을 못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추가 검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요게 요 위치에 있어서 주는데 아니면 별도로 줘야 되니까 그러면 별도로 C에 16, 17 B에 16 B에 17 위치에 있다고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알고 조금 접근해야 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이 아파트는 B에 16 B에 16 B에 17에 반말을 하니까 기분 나빠서 그랬는가. 그죠? 검사 구분 기본.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이제 다시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입력을 해라는 이야기. 이거는 자기가 그 상황을 이 엑셀 상황을 모르니까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 수식을 사용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어쨌든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엑셀 파일을 직접 얘가 건드리지는 못해요. 그죠? 그 방법을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런 풀이를 우리가 해봤었죠. 그죠? 사실은. 여기 보면 일작업에서 요거 그죠? 요거 요런 식으로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해놓고 요 수식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라. 이거죠. B16, 17에다가 B16, 17에다가 B입니까? C입니까? B죠. B16, 17에다가 아까 그거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내가 해야 되는 거죠. B에 16, 17 위치에다가 아까 그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맨 뒤쪽을 B에 16, 17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해야 똑같이 나오죠. 그죠? 해결됐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추가적으로 내가 잘못 나온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안내를 요구를 해주면 자기가 또 안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B 세 번째 부분을 크리테리아 부분을 B에 16, B에 17로 해서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니까 또 제대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해요. 그죠? 메디안 값이니까 간단하게 질문요 그대로 해가지고
중간값을 구해달라. 정의된 이름으로 하는데 영역이 개인 부담금으로 이름 정의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 굳이 예를 안 통하더라도 쉽게 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보여주죠, 그죠? 그냥 복사해가지고 쉽거나 어렵거나 설명은 아주 열심히 잘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가 딱 넣으면 되죠. 오류 나는 상황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VLOOKUP 쓰는 거. 이거 간단하죠? 요거는 좀 바꿔야 돼. 뭐 이거는 엑셀에 있는 거를 가정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상황을 알려줘야 되니까 H13셀에 상황을 알려줍니다. 상황을. H13셀에 선택 다 필요 없고 고객명이 있다. H13셀에 있는 고객명에 대한 검진일을 표시하시오. 그죠? VLOOKUP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고쳐야 제대로 내는 겁니다. 그죠? 그쵸? 요 그냥 복사해가지고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딱 붙여넣기 하면 결과가 딱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복잡한 것 인덱스 매치 맥스 사용해야 되는 거. 이건 질문은 간단해요. 검사 항목 수가 가장 많은 고객명을 가진 함수를 작성해 주세요. 단 인덱스 매치 맥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 문제 그대로죠. 그죠? 문제 그대로입니다. 저 V 답 나왔어요. 이건 또 왜 여기다가 표시해 준다. 오류가 났을 때 여기 있네. 이름 정의된 거를 사용하려면 이렇게 해라. 복사. 이거는 이름 정의를 사용해 놓고는 이렇게 하라는 거고 더 쉽게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이름 정의가 이거에 대해서 검상목수에 대해서는 따로 이름 정의를 한 게 없죠. 이름 정의를 하고 이렇게 쓰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얘를 그대로 써야 됩니다. Ctrl C, Ctrl V. 그죠? 너무 쉽게 너무하죠? 어쨌든 간에 되게 설명이나 이런 것들도 아까 처음에 우리가 답을 줬을 때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뭐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가 알아서 그런 형식에 맞춰가지고 아주 설명을 잘 달아줍니다. 그래서 다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몇 번 맨 처음에 주는 프롬프트가 조금 어려웠지. 몇 번 이렇게 그 질문을 프롬프트를 잘 주니까 아주 해피하게, 그죠? 결과를 잘 내주기도 하지만 설명까지, 그 다음에 오류가 나는 상황까지. 사실은 그거는 필요 없는데, 필요 없는 거는 이거는 빼고 해주세요. 또 맨 끝에 그냥 요약을 해주세요. 그러면 또 그렇게 맞춰서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질 때 어떤 요령으로 하면 되겠다는 그 감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예시가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상황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 위치 정보라든가 이런 걸 알려주면 지가 알아서 전체적인 거 파악을 다 합니다. 다 안 줘도 전체 테이블의 크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타이틀에는 이름이 뭐고 나머지는 데이터들이 들어있다. 그럼 위치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I5 위치에 내가 뭘 구하려고 한다. 이 함수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것만 잘 주면 다 뽑아주는 거죠. 결과를. 그리고 설명까지. 그죠? 요렇게 하면 명확하게 인식해요. 그래서 여기 특징이 뭐였냐면 짧게 잘라서. 그리고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도 뭐하다 싶은 부분은 다시 내가 조금 바꿔가지고 해주면
명확하게 인식을 했으면 답을 이렇게 잘 줍니다. 너무 해피하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두 번째 거, 호흡 필터 쓰는 것도 이런 조건들을 그대로 줍니다. 그대로 줍니다. 이렇게 위치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거 딱 주고, 어디에 있고, 뭐가 있고, 데이터만 추출해서 이렇게 해달라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줍니다. 이렇게 넣어라. 엑셀을 직접 건드리지 못하지, 지금. 자기가 엑셀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했을 때 목록 범위는 뭐를 주고 조건 범위, 우리가 그 고급 필터 띄웠을 때 들어간 항목 있죠. 그거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를 클릭하고 복사 위치는 B에 스파를로 딱 잡아주면 결과 나올 거다. 또 그대로 하면 결과 나와요. 그죠? 이거죠. 여러분들은 이걸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접근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평범하지만 갑자기 얘를 딱 장착하는 순간 프롬프트만 잘 주면 내가 갑자기 전문가가 되어버려요. 그죠? 해석하기도 아직은 이걸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 시험을 쳐야 된다는 게, 자기 시험을 쳐야 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죠. 근데 역으로 이해를 할 때, 내가 어떤 기출 문제를 딱 보더라도 그 기출 문제 다 입력 안 하고도 결과를 내가 얻어볼 수 있었죠. 상황 설명을 잘해주면 매번 해줄 필요 없이 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질문을 잘 던져주고, 그 다음엔 얘가 이미 학습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엔 짧게 줘도 다 이해를 하고 결과를 깔끔하게 내준다. 설명까지, 예시까지. 비록 지금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이 과목 제목 자체가 AI 기반의 컴퓨터 관련이라고 돼 있지만 뒷부분이 짧죠. 짧을 수밖에 없는 게 앞에 부분이 많고, 앞에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앞에 부분은 우리가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짧게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이용했을 때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죠. 뭐 이런 것 이야기하고 똑같죠. 고기를 많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끝인 거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하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시험 치고 참 좋겠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참 긴 여정인데, 원래는 엑셀인데 엑셀 하나만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내용이나 처해 있는 상황을 인식해서 파워포인트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끝까지 왔어요. 거의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1시간이 여유가 생기긴 생기는데 딱 맞춰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든 엑셀 문서를 다룰 때 무식하게 막 앞에 했던 대로 접근하려지 말고 엄청, 그리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이해하면 되잖아. 너무 설명 잘 돼 있으면 그럼 내가 전문가 되는 거지 뭐. 오케이, 수고했어.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